안녕하세요. 기술노트 알렉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로 고민 관련해서 특별히 취업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메일로 좀 문의가 몇 번 왔는데 취업 관련돼서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취업 시장이 좀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뭐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나오면서 개발자 취업에 관련된 좀 염려가 좀 많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적어놓은 5가지 주제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부트캠프, 그리고 의외로 지금 개발자를 좀 뽑고 있는 곳들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얘기 좀 먼저 드려볼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SE가 있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있어요. 현장에선 좀 결이 약간 달라요. 엔지니어는 뭐 클라우드 엔지니어도 엔지니어고 어쨌든 엔지니어는 그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뭐 구축하거나 운영하거나 하는 일들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키텍처적인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역할이죠. 그렇게 역할을 하니까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만지는 일보다 그 어떤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할 일이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이 좀 다릅니다. 시스템을 직접 만지는 일들을 소프트웨어 아키텍터도 하긴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런 소프트웨어 아키텍터들이 시스템을 뭐 구축하는 일을 주로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여기가 뭐 MSP라고 하는 업체들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운영해주는 그런 업체들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주로 한다면 SA는 어디서 많이 불리냐면 CSP에서 많이 불리고 대표적으로 뭐 AWS든 애저든 그런 GCP든 뭐 네이버도 있고 KT도 있죠. 그런 곳에서의 솔루션들 뭐 솔루션 아키텍터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솔루션들을 잘 소개해주고 가이드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리드 역할을 뭐 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직접 하기보다는 그 고객사를 지원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결이 좀 다르고 여기는 약간 레벨이 뭐 주니어보다는 연차가 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일을 좀 하다가 요렇게 CSP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적성이랑 좀 맞아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완전한 엔지니어 성격이다. 나는 시스템을 좀 만지고 그런 구축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뭐 이쪽이 좀 더 가까울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곳에서는 또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또는 시스템 아키텍트가 그런 구축을 직접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역할자를 어떻게 명칭하냐에 따라 다른 거고 이건 제가 경험하고 뭐 흔하게 이렇게 쓰여진다. 라는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백엔드 개발자,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여전히 많이 질문을 하고 있고 고민스러운 본인들의 고민에 어떤 진로 고민에 많이 이제 얘기되는 주제인데 백엔드 개발자를 얘기하는 이유가 백엔드 개발자가 목표라기보다는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많이 안 뽑으니까 백엔드 개발자로 좀 했다가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좀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뭐 데브옵스가 좀 껴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하고 싶은데 또는 데브옵스 개발자를 하고 싶은데 요 백엔드 개발자가 아무래도 포션이 많고 많이 뽑으니까 백엔드 개발자를 하다가 점점점 경력을 쌓고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되면 어떨까요? 라는 또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아무래도 좀 티오가 적죠. 왜냐면 개발자를 10명 두더라도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10명 두는 형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여기에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쟁력은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티오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일이라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일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다 보니까 다들 도전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 그 자리가 좀 뭐 녹록하진 않을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잘 알고 역할적으로도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을 다루는, 제가 느꼈던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포지션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조금은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엔드 개발자를 하다가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 생각이 뭐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쪽이 아무래도 그냥 딱 보기에도 그렇고 시장 상황도 그렇고 진입 장벽이 좀 높고 주니어들 잘 안 뽑아요라는 이유로 백엔드 개발자는 아무래도 그냥 접하기 쉽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가 나중에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단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엔드 개발자도 충분히 깊고 충분히 어렵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고, 제가 언젠가 올렸던 백엔드 개발자가 알아야 될 뭐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영상에 댓글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님께서 정말 백엔드 개발이 이렇게 복잡하군요 라는 얘기를 하신, 뭐 댓글로 달아주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백엔드만으로도 충분히 광범위해요. 그리고 이제는 백엔드 개발자가 약간의 클라우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를 하다가 굳이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가야 된다는 생각보단, 백엔드 개발자로 진입을 했다면 백엔드 개발자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기술력을 갖고 계속 역할자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어떻게 내가 접근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그냥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렵고 그런 포지션도 있는가 하면 조금은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방법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 세 번째 얘기할 것과 좀 맞물리는 얘기인데, 뭐 바로 얘기를 하자면, 취업이 될 만한 곳을 찾는 게 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좀 써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만큼 중요한 게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자기 발전을 하는 가운데 내가 들어갈 곳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준비하고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하고. 예를 들면 어떤 포지션을 쭉 찾아보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공부와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히거든요. 뭐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나 그러면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리눅스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그런 건 나 전략이잖아요. 근데 그 전략이 과연 여기서 요구하는 거랑 맞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바라고 있는 뭐 우대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필수적인 알아야 되는 지식들. 뭐 내가 한참을 뭐 자바 스프링을 공부하고 그걸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쓰는 언어가 파이썬이야. 그럼 좀 뭐 물론 그 회사를 지원하지 않겠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보는 가운데 내가 공통적으로 이 여러 개의 회사를 지원할 때 할 일이 있을 거고 준비해야 될 지식이 있을 거고 자격증이 있을 거고 뭐 레퍼런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회사의 뭐 공고나 이런 것들, 심지어는 그런 공고가 안 뜰 수도 있어요.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시간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공부를 뭐 준비를 뭐 5시간 했다. 그럼 1시간 정도 머리를 식힐 겸 그런 사이트를 뒤지면서 내가 갈 만한 곳을 쭉 찾아보는 것. 제가 항상 멘토링을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일이다. 또 하나는 그러한 가운데 몇 군데는 한번 이력을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고 피드백을 받고 현실감을 좀 느끼는 거죠. 잘 쉽지 않다고 하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반응은 없는지. 그러다가 또 올 수도 있어요. 뭐 면접을 보자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부트캠프를 가고 자격증을 따고 내가 그냥 클라우드 지식을 쌓는 게 1번의 목표가 아니라
결국 이런 거죠. 요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결국 얘네들을 통해서 어떤 최종 목표가 있는데 그게 취업인 거잖아요. 취업의 뭔가 뭐 필요 조건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채워야 돼. 그래서 하는 게 공부고, 그래서 쌓는 게 지식이고, 그래서 다녀야 되는 부트캠프가 정해지는 거죠. 그냥 부트캠프를 나와서 내가 이 과정을 겪으면 어떤 회사로 가겠거니라는 거. 여기서 또 바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 결국은 회사를 찾아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 어, 저는 부트캠프 좋습니다. 부트캠프를 갈 때, 제발 편안한 마음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부트캠프를 다녀라가 아니라, 거기서 즐겨버리면 위험한. 왜냐면, 부트캠프를 입성하는 순간 6개월 또는 8개월의 시간이 상당히 안락하게 느껴지는 순간일 수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면, 1년을 재수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정말 악착 같은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그때 기간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좋은 시간이 되겠지만 내게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그냥 처음부터 스케줄을 짜는 거죠. 부트캠프라는 것도 정말 잘 이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 내가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주 발판이 될 수 있는데 자칫 이게 마치 과정처럼 내가 재수하듯이 그냥 뭐 하나 6개월, 8개월, 1년 그냥 뭐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저는 위험하다고 느꼈던 것은 어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이걸 어떻게 좀 조심스러운데 부트캠프는 또래 또는 같은 상황 같은 비슷한 마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대관계가 굉장히 잘 맺어져요. 좋아요. 저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오늘 회식 뭐 참여할 사람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정적일 때 모이다 보면 뭐 머리도 식힐 겸 뭐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그 안 좋은 회사를 갔을 때 가장 피해야 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안주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들의 불평과 같은 톤의 불평을 나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나도 같은 상태로 되어가는 것. 이게 안 좋은 회사를 가놓고도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가는 악순환이거든요. 그리고 지쳐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안 좋은 회사가 너무 안 좋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를 너무 나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그냥 회사 일 하는 것만으로 특히 좀 힘든 회사를 다니면 안 좋거든요. 안 좋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같이 동료랑 푸는 게 가장 좋은 스트레스죠. 왜냐면 상사 욕을 할 수도 있고 회사 욕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잘 통하니까. 근데 그러고 뭐 좀 늦게까지 얘기하거나 술 한잔 하고 그냥 그날을 또 그렇게 보내고 다음날도 또 그렇게 보내고 근데 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 엄청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내 뜻대로 내가 원했던 삶이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오케이. 하지만 그게 아니었는데라고 말하면 사실 그 자리는 그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부트캠프 좋은 과정이고 잘 이용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버리면 사실은 더 물러설 곳은 없는 시간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각성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그 안락함이 있어요. 그리고 안락함을 떠나서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옆에 동료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술 기울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 인생은 좀 힘든 것 같아. 그냥 이번 생 말고 다음 생에서 우리 화이팅 해볼까? 막 이래버리면
아유, 그래.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사실. 그리고 그냥, 오늘은 좀 쉽시다. 근데 내일 가도 오늘이야. 어저께 한 말을 또 오늘도 하고 있어. 그냥 오늘은 좀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그게 6개월이 쌓이는 거거든요. 어, 조금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아주 큰 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내가 취업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승부 볼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더 많은 투자와 집중과 또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약간 오지랖 느낌이 좀 있긴 해서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들으실 분들, 관심 있게 들으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의외로 개발자가 많이 필요한 것. 요즘 제가 듣던 중에, 개발자를 많이 뽑는 곳, 그리고 찾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SI 업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서비스 업체보다 SI 업체에서 좀 개발자를 많이 지금 뭐 많이라는 표현이 좀 어떻게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개발은 언제나 좀 필요한 상황인 거고 또 요구 사항에 맞춰서 개발한다는 것은 지금 뭐 챗 GPT네 뭐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대표님이 챗 GPT를 통해서 앱 개발 되던데요라고 이제 하셨지만 요구사항 많아지고, 정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어떤 뭐, 공공에서 필요한 또는 뭐 어떤 대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갈 때, 이거 되게 세밀해질 때, 그거 뭐 돌려가지고 소스 받아가지고 하는 거 불가능해요. 사실, 아직은. 그리고 열어주지도 않고요. 챗GPT 같은 거. 자, 그렇다면, 사실 이런 곳이 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일지망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뭐 2지망도 될 수 있고 3지망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열려있는 문에 일단은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어떤 자리든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곳이면 좀 개발을 하건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는 거는 엔지니어로 일을 하건 하는 것이 지금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2년 쌓이고 3년 쌓이면 시야도 넓어지고 나도 보이는 곳이 좀 생겨요. 그리고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넓어질 수 있고 내가 좀 뭐 연봉 올려서 이직할 수도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첫 단추는 어, 좀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입사할 수 있는 곳에 눈높이를 좀 낮춰서 어쨌든 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의외로 지금 많이 뽑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있으니까 좀 많이 찾아보고 그냥 많이 아까 같이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드렸던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갈 수 있을지를 내가 공부하는 와중이라도 아까 그 부트캠프를 다니는 와중이라도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막 찾아보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 정리해놓고 업데이트해놓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공통적인 게 뭔지 공통적인 거 무조건 해야 하잖아요. 공통적인 거 뭐 어떤 곳에서 원하는 거 뭐 이것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우선순위도 생기고 더 집중해야 될 것도 생기고 뭐 어떤 걸 도대체 원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곳을 찾는 거지 나를 그대로 받아줄 때는 사실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그 타겟을 찾아보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죠. 지금 조금 그래도 문이 좀 열린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검색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스러운 거 맞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진로가 고민되고 회사가 뽑질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막 시작됐고 맞습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노력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또 나아요. 그래도 또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기회는 또 주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